승객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저희 열차에서는 새로운 명의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번 좌석의 장도연 씨, 이전에 성폭행 미수로 기소유예 받으신 기록이 있으시네요. 이은지는 조폭 3인방의 과거 범죄를 실명으로 폭로하며 30일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 정말로 악인이 선인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서울역 플랫폼에서 새하얀 KTX가 미끄러지듯 정차했습니다. 오전 9시 출발 부산행 열차 7호차 객실 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335 자리를 찾아 들어섰죠. 그 순간 단정한 제복을 입은 여성이 차내로 들어왔습니다. 이은지는 3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차분하고 절제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제복 위에 걸친 승무원 배지가 햇빛에 반짝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마치 전장을 훑어보듯 예리하게 객실 전체를 스캔하는 시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7호차 담당 승무원 이은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객실 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수백 명 앞에서 브리핑을 했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승객들은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좌석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각 승객의 표정과 짐, 심지어 손의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었죠. 전직 특임대 소령이었던 그녀에게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5년간 몸에 익힌 습관이었거든요. 부산까지 약 2시간 40분 소요됩니다.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은지는 마지막 인사를 마치고 승무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표 검사, 좌석 안내, 음료 서비스 준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열차가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들판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 안에서 벌어질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열차가 대전을 지나 충청남도 평야를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지는 음료 카트를 밀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때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 저 승무원 좀 봐, 꽤 괜찮네? 목소리의 주인은 장도연이었습니다. 40대 초반, 목에 용 문신이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남자였죠. 그 옆에는 김상훈과 임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런 여자가 우리 같은 남자들 상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김상훈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은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음료 주문하시겠습니까? 장도연이 음흉한 눈빛으로 은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음료 말고 다른 서비스도 되나? 예를 들어 식사 배달 같은 거 말이야. 죄송하지만 열차 내에서는 음료와 간식만 제공됩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때? 신음 소리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서비스는? 임지훈이 끼어들며 더욱 노골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돌리거나 이어폰을 꽂았죠. 하지만 은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너를 납치해서 재밌게 놀까? 장도연이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지의 눈빛이 달라졌죠.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저희 열차에서는 새로운 명의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송에 모든 승객들이 주목했습니다. 장도연과 그 일당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11번 좌석의 장도연 씨. 이전에 성폭행 미수로 기소유예 받으신 기록이 있으시네요. 12번 좌석 김상훈 씨는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 13번 좌석 임지훈 씨는 협박죄로 집행유예를 받으셨고요. 객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 남자에게 집중되었죠. 그들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 행동을 평가하면 세 분의 명의 점수는 마이너스 90점입니다. 참고로 일반인 평균은 플러스 50점이에요.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객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행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점수가 더 떨어지면 부산역에서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장도연이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그녀가 완승을 거둔 순간이었죠. 부산역이 가까워오자 열차 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자는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다른 승객들은 간간히 그들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차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부산역 플랫폼으로 들어섰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며 일어서기 시작했죠. 장도연, 김상훈, 임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세 분은 아직 하차하실 수 없습니다. 뭐? 무슨 권리로 우리를 막는 거야? 장도연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은지는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김 형사님과의 통화 기록이 있어요. 세 분의 오늘 행동에 대해 이미 신고를 마쳤습니다. 김상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권한이 당신에게 있어요? 물론이죠. 대중교통 내성희롱과 협박은 엄연한 범죄 행위니까요.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하차했고 객실에는 그들과 은지만 남아 있었죠. 첫 번째 선택은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는 겁니다. 성희롱, 협박죄로 기소되어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 모두 초범이 아니니까 실형도 가능할 거예요. 임지훈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뭔데요? 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인간개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겁니다. 기간은 정확히 30일이에요. 인간개조 프로젝트? 장도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드리는 거죠. 30일 동안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팀워크, 책임감, 윤리의식을 배우는 거예요. 은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김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은지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한 통화면 순찰차가 이 플랫폼으로 올 거예요. 세 남자는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정체불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느냐의 선택이었죠. 그 프로젝트라는 게 정확히 뭘 하는 건데요? 장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다워질 때까지 훈련하는 거죠. 성공하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고, 실패하면 은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열차 밖에서 영무원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차할 시간이 다 되어간다는 신호였죠. 자,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은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 남자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죠. 하나는 확실한 처벌이 기다리는 길, 다른 하나는 희망일지 절망일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장도연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겠습니다. 은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경상남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은지의 사유지였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난 비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작은 캠프장이었죠. 통나무집 2채와 넓은 운동장, 그리고 각종 훈련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완전 산골 오지잖아. 김상훈이 짐을 내리며 투덜거렸습니다. 핸드폰도 안 터지네. 이거 완전 감옥이랑 똑같잖아요. 임지훈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은지는 군복 차림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단정한 승무원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카키색 군복에 전수라, 그리고 허리에 찬 호루라기까지 완전 무장한 교관의 모습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서 30일 동안 함께 생활하게 될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도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권위적이었죠. 규칙은 간단해요. 제 지시에 절대 복종, 무단 이탈 금지, 그리고 서로 돕기입니다. 야, 잠깐만. 우리가 여기 온 건 감옥 안 가려고 온 거지. 진짜 군대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 장도연이 따져 물었습니다. 은지는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삑. 날카로운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죠. 지금부터 첫 번째 훈련을 시작합니다. 팀워크 테스트예요. 은지가 운동장 한복판에 놓인 거대한 통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통나무를 3명이 힘을 합쳐서 들어 올리고 운동장을 10바퀴 돌아야 합니다. 뭐, 저게 몇 킬로나 나가는데? 김상훈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확히 150kg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셋이 협력해야만 가능한 무게입니다. 은지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한 시간은 2시간이에요.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형님, 동생하며 지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누가 먼저 나서야 할지 애매했죠.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임지훈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오늘 저녁 식사는 없습니다. 은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연이 먼저 통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에이씨, 해보자. 그냥 드는 거 아니야? 그는 통나무 한쪽 끝을 잡고 들어 올리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힘을 썼지만 소용없었죠. 아, 너희도 좀 도와. 혼자 어떻게 해? 장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형님이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형님이 하세요. 김상훈이 비꼬듯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장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지, 어떻게 들지, 심지어 누구 잘못인지까지 따지며 시간만 흘러갔죠. 1시간이 지나도록 통나무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훈련이라고요. 임지훈이 포기하며 주저앉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속인 거죠?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고? 김상훈도 덩달아 화를 냈습니다. 은지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시계만 확인할 뿐이었죠. 마치 실험 동물을 관찰하는 연구자 같았습니다. 2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세 남자는 완전히 지쳐서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화만 내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시간을 다 보낸 거였어요. 시간 종료입니다. 은지가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모이세요. 아, 이게 뭐야? 밥도 안 줘? 장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성공하면 보상, 실패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거죠. 은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통나무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세 남자는 빈속을 움켜쥐고 서로를 원망하며 첫날 밤을 보내야 했죠. 이들의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세 남자는 이제 지쳐서 말다툼을 할 기력도 없었죠. 어제도 실패, 그저께도 실패. 계속해서 굶주림과 좌절감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훈련입니다. 150kg 통나무, 10바퀴 완주. 은지가 호루라기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네요. 뭐가 달라요? 임지훈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은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도연이 통나무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두 사람을 바라봤죠. 야, 우리 진짜로 협력해보자. 이렇게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 김상훈이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셋이서 동시에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장도연이 통나무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양쪽 끝이랑 가운데를 나눠서 잡고 임지훈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가운데 할게요. 형님들이 양쪽 맡으시고 처음으로 세 사람이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어디를 잡을지, 어떤 타이밍에 들어올릴지, 어떻게 걸어갈지까지 세세하게 논의했죠. 하나, 둘, 셋. 장도연의 구령에 맞춰 세 사람이 동시에 힘을 썼습니다. 통나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비록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지만 처음으로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됐다. 진짜 됐어. 김상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통나무의 무게가 어깨와 팔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를 악물고 버텼죠. 천천히, 천천히 걸어보자. 장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임지훈이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김상훈이 재빨리 받쳐주었어요. 괜찮아? 좀 쉬었다 할까? 김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계속해요. 임지훈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빠지면 잠시 쉬어주고 다시 힘을 모아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6바퀴, 이제 절반 넘었다. 장도연이 기운을 북돋우며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9바퀴째, 세 사람 모두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깨는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바퀴다. 우리 해낼 수 있어. 임지훈이 처음으로 먼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김상훈도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10번째 바퀴를 완주했습니다. 세 사람은 통나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해 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은지가 다가오며 박수를 쳤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셨네요. 진짜 해냈다. 장도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점심 먹고 오후 훈련 준비하시면 됩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을 준비했어요. 세 사람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굶주림도 해결되고 작은 성취도 맛봤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들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어요. 훈련 시작 열흘째,
은지는 새 남자를 시내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산 중구의 번화가였죠. 사람들이 북적이는 거리에서 이들의 진짜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전 훈련이에요. 은지가 카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팀워크와 윤리의식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해 보는 거죠. 장도연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루 종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 그리고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기. 은지는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상훈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할 줄 알아요? 노인들이랑 애들이랑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배우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게 진짜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노인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관장님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죠. 어머, 오늘 봉사 나오신 분들이군요. 고맙습니다. 요즘 인력이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새 남자는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임지훈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드렸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야. 우리 손잡벌 되겠네. 80대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웃었습니다. 장도연은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려웠지. 하지만 서로 도우면서 살았어. 너희들처럼 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 할머니가 장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멈추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장도연의 조직 후배들이었어요. 형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그중 한 명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김상훈, 임지훈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일이 있어서 왔다. 장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형님,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라이벌 조직 놈들이 우리 구역에서 장사하려고 하거든요. 형님이 나서주셔야 해요. 후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장도연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미안하다. 장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런 일 안 해. 뭐라고요? 형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후배들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변했어. 이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다. 장도연은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이런 일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 찾아봐라. 후배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더니 그냥 돌아갔습니다. 장도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잘했어요. 김상훈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멋있었어요. 임지훈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멀리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이들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남자 모두 아이들의 순수함에 마음이 열렸죠. 작은 존재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이들의 표정은 아침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 시작한 지 20일째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거죠. 은지는 세 남자를 다시 산속 캠프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 왔을 때의 반항적인 기색 대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시간입니다. 은지가 통나무집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 가지씩 과제가 있어요. 장도연이 먼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죠. 이건 8년 전 장도연 씨가 폭행했던 피해자분의 주소예요. 은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건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마음은 전해질 거예요. 은지는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김상훈의 과제는 달랐습니다. 그가 예전에 협박했던 자영업자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은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김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임지훈의 과제는 가장 어려워 보였습니다. 자신이 협박했던 여직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그 회사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텐데. 임지훈이 주저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는 게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흘 후 첫 번째 미션을 마치고 돌아온 장도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김상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계속 기다렸더니 나와주셨고, 장도연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더 많이 울었네요. 김상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아저씨는 돈을 받기 싫다고 했지만 김상훈의 진심을 알고 받아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임지훈은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회사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습니다. 은지는 그들을 시내 번화가로 데려갔어요. 길 한복판에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게 보이시죠? 은지가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쩍 가져갔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장도연이 지갑을 주워서 열어봤습니다. 현금이 꽤 들어있네요. 신분증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 드려야겠어요. 김상훈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임지훈도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망설임 없이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지갑을 맡기면서 연락처도 남겼어요. 혹시 주인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저녁 캠프장에서 마지막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은지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졸업입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된 거였습니다. 훈련 시작한 지 30일째 되는 날, 산속 캠프장에는 특별한 의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고, 세 남자도 깔끔하게 옷을 갖춰 입었죠.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졸업식입니다. 은지가 작은 단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명예 배지를 수여하겠어요. 장도연이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 KTX에서 성희롱을 일삼던 조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책임감이 느껴졌죠. 장도연 씨,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은지가 금색 배지를 그의 가슴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상담사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장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김상훈도 다가왔습니다. 김상훈 씨는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시길 바라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훈이 배지를 받으며 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지막으로 임지훈이 나왔습니다. 임지훈 씨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합격해서 좋은 경찰이 되겠습니다. 임지훈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배지 수여식이 끝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동료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네요. 장도연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상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요. 앞으로도 계속 도와가면서 살아가야죠. 임지훈이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실험은 완전한 성공이었어요. 세 명의 조폭을 진정한 사회인으로 변화시킨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하려고 해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은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김상훈이 즉석에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임지훈도 동의했습니다. 한 달 후 부산 시내 한 사회복지관에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에는 이은지가 총책임자로 그리고 장도연, 김상훈, 임지훈이 보조교관으로 참여했어요. 첫 번째 참가자들은 학교 폭력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부모들과 학교에서 의뢰한 케이스였죠. 은지와 세 남자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예전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어요. 장도연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할 수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호해주는 사람이에요.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참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이 태도를 바꿨고 학교 폭력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1년 후 은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어요.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방법만 있다면 말이다. 장도연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서 문제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고, 김상훈은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변화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진심과 노력이 있다면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였죠.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